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오늘 유아교육개론 100제 개강하는 날인데요. 2주에 걸쳐서 이제 50문제씩 해서 100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실전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3주 동안에 유아교육개론 전체를 한번 쫙 훑어보는 이제 그런 강의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연간 풀패키지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번 주 내내 문제를 계속 풀고 계시는데, 화요일은 이제 논술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고, 논술에서도 이제 교육과정 문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목금은 계속 문풀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개강한 반도 개론 부분 문제 풀었는데, 문제 풀기 전에 개론 암기장 쫙 한번 훑고 이제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막 훑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훑으면 또 그것도 또 이제 지겹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문제만 쫙 볼 건데, 어제 내용 훑어보고 문제 풀어봤던 그 문제에 이어서 또 문제는 이어진다. 유아교육개론 같은 진도거든요. 그래서 어제 풀었던 문제가 일부는 반복되기도 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물어보는 문제들을 또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아교육개론 50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주별로 본다면 내일은 또 서답식 단권화반이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개론 부분의 문제를 또 풀어요. 그리고 유아교육개론 그 일부 사상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리뷰를 할 겁니다. 우리 암기장 리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유아교육개론 암기장의 범주를 조금 넘어가는 신이론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리뷰를 또 내용도 정리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유아교육개론 주간이다. 유아교육개론 강조 주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반은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유아교육개론 문제를 50문제씩 풀고, 물론 그 안에 당연히 누리과정, 법장학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필요한 만큼 조금씩 들어가요. 물론 우리 법장학 강의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기 때문에 우리 반은 우리 이제 이지선 유아일명에서는 1월부터 계속 문제를 풀어왔어요. 1월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개강론 다 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이 커리를 꾸준히 따라오신 선생님들은 문제를 지금 잘 푸세요. 막 이렇게 막 90점, 95점까지는 아니어도 문제를 웬만큼 잘 풉니다. 요즘에 이제 저한테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이제 타커리 따라가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저한테 될 줄 알았는데 벌써 7월인데 이제 문제는커녕 쓰는 건 너무 어렵고, 문제 보면은 막 허걱 이게 뭐야, 막 정말 문제 푸는 게 너무 낯설다 이래가지고 알잖아요. 7월 됐는데도 안 되니까 이 되겠나 끝까지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제 연락처 아셔갖고 저한테 전화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시험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 선생님들이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거 저 이제 암기 좀 해가지고 키워드 좀 대충 넣어갖고 쓸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시험 문제가 바뀐 거예요. 우리 지금 왜 수능도요, 옛날에 학력고사도 있었고 예비고사, 본고사도 있었고 여러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이 바뀔 때마다 문제 자체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애들도 수능 보잖아요. 수능하고 학력고사는 다른 겁니다. 수능은 사고형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이게 사고형으로 바뀐 거거든요. 우리 유아임용 시험도 어느 시점부터 암기해서 사고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서답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뭘 찾아라, 어떤 단어가 나오면 뭘 찾아라, 암기해서 키워드만 기계적으로 넣는 거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시험 합격 못합니다. 문제 못 풀어요. 자, 선생님들 이지선 유아일명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문제 풀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바뀐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됩니다. 아직은 돼요.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여튼 뭘 공부를 하셨어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지금부터는 고칠 수 있어요. 더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신다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도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요 단어 나오면 요 단어가 답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요,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어떤 선생님들께서 2022년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와, 놀랬어요. 무슨 문제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고형으로 바뀌었어요. 왜 사고형으로 바꾸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세상이 뭐 AI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함기 뭐 이런 거는 쳐주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다 퇴출이에요. 근데 우리 애기들부터 길러 나가는데 퇴출된 애들을 뭐 우리나라에서 단체로 길러낼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할 줄 아는 애들을 길러야 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고등학교 애들도 뭐 수시 늘리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도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 들어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유아인명도 마찬가지예요. 공교육의 정상화, 대학교에서 제대로 착실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교전원에서 이제 그 선생님 뽑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험은 학교 공부를 착실히 한 사람들이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문제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잖아요. 많은 선생님 뭐 어쩌라고. 그죠? 학교 다닐 때 나 잠시 젊은 그런 막 20살 돼가지고 신난다 이러고 놀았으면 그러면 영영 끝이에요? 그게 또 아니죠. 그쵸? 20살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좋지만 또 꼭 공부만 한다고 좋은 것도 또 아닐 수 있어요. 인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내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저한테 오시면 돼요. 아셨죠?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교수님들 말씀 듣고 열심히 하셨으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또 교수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교수는 임용을 전혀 염두에 두고 가르치지 않았어. 그럼 이제 그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교수들이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가르쳤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 많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뭐 옛날에는 단답식 딱딱 외워갖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량진 전역에 있는 학원 강사들도 참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너무 바뀌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못해요. 왜 못하냐? 교수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험 문제는 착실하게 공부해온 교수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요렇게, 무슨 단어가 나오면 요렇게 단답식으로 딱딱 외우는 그런 문제는 누구든지 그 내용만 분량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막 하면 얘기해주면서 요거 외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그렇게 안 나고 교수들은 한 번도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요거, 무슨 단어가 나오면 요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교수들은 그런 식으로 글을 써본 적도 없어요. 머릿속에 없어요. 교수들 머릿속엔 그게. 근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문제를 푸는 접근을 이제 와서 7월에 하려고 하시는데 원래 1월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7월부터 연습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또다시 무슨 단어가 나오면 키워드는 뭐고 무슨 단어가 나오면 키워드가 뭐라서 키워드 쓰는 거 기계적으로 훈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안 됩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7월부터라도 문제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생각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쓸 수 있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 시험은 이제 교사로서의 사고를 요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됩니다. 돼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1월부터 문제를 충분히 풀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완전 잘 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그리고 요거 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은 제가 개인 지도하면서 회차마다 점수 내보면은요 회차별로 쫙 해가지고 지금 95점 이상 쭉 받는 선생님들 꽤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점 이상 받는 선생님들도 꽤 되고 이렇게 되는데 글쎄 이제 한 85점 이상부터는 이렇게 레귤러하게 쭉 맞는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하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요맘때 엄청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진짜. 논술도 그렇고 교육과정도 작년에 합격하셨는데 작년 이맘때 저한테 답안지 써낸 거 보면은 뭐야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론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랑 엄청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1, 2차 다 합격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립교사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작년에 막 이맘때 잘 썼는데 떨어진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단점 해결하시라고 이제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하게 그러니까 한 80점 이상을 이렇게 계속 맞으셨는데 80점 갖고 우리 못 붙잖아요. 그래서 80점을 계속 이맘때 맞았으면 상당히 잘한 거거든요. 근데도 떨어진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건 시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이 문제가 뭘 묻나를 캐치해야 되는데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지문에서 기역, 니은을 참고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기역, 니은의 용어를 쓰고 사례를 들어서 개념을 설명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그걸 다 써야 돼요. 개념, 사례, 근거, 뭐 발문, 이유 이런 걸 다 써야 되는데 뭐지 이러면서 연습 안 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뭘 묻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 이지선 유아유명 쌤들은 1월부터 연습하셨기 때문에 맘 딱 먹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은요 누구도 자만하면 안 돼요. 90점, 95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도 지금부터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못 쓰는 분들도 제가 붙은 사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하지만 1월부터 열심히 한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열심히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차이는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는 이번 주는 유아교육개론 강조주간 해가지고 유아교육개론을 어제도 50문제 풀고 오늘도 50문제 풀고 내일은 신이론하고 이런 거 막 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내용 암기하고 외우고 뭐 문제 풀고 이렇게 이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로 요 단어 나오면 요 단어 이런 식으로 키워드 써서 합격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서 사고하는 연습을 하는데 됩니다.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반짝 켜고 진짜 잘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반은 100문제를 푸는데 저희는 이제 웬만한 거 다 문제를 프린트물로 내드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프린트물로 내드리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또 너무 피곤하실지 몰라서 요 반은 교재로 드려요. 요 반은 유아교육개론 100제, 유아교육과정 200제 딱 요 두 반만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제는 작년에 쓰던 책을 써요. 작년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쓰던 책을 그대로 쓰고 법 바뀐 거 이런 것만 추가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제는 문제를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200제 책은 새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100제 책은 작년에 쓰던 책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00제를 풀어보는데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뭐 한 주에 50문제 정도 개론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버타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 내에 50문제를 다 풀려고 하고요. 대신에 제가 상반기에 문제 풀 때는 해설을 중심으로 이론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문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는 방식으로 조금 방향을 바꿨어요.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답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론 이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이론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반. 그렇다고 이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반반 정도 해서 이 문제는 왜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되나? 무슨 어떤 요소가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 그런 걸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벌써 합격하는 선생님들의 사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지.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묻는 말에 답해야지. 그거를 생각한 답안지는 티가 납니다. 자, 그런데 불합격하시는 분들 답안지, 그리고 특별히 자가채점한 거하고 실제 점수 발표되는 거하고 엄청 갭이 나는 선생님들의 그 답안지. 그 경우는요, 묻는 말에 신경 안 쓰고 내가 아는 걸 답하고 나오는 답안지들이에요. 공부가 똑같이 돼 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부터는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연습과 함께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이지선 유아유명에서는 회당 50문제씩 푸는 거 너무 쉬워요. 그래서 회당 50문제씩 널널하게 풀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생님들은 맞추어 나가세요.
묻고 있는 거랑 내 답이랑 어디가 틀리지? 묻고 있는 게 뭐지? 내 답은 어떻게 써야 되지? 나는 뭐가 잘못됐지? 그걸 계속 맞춰 나가시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신 있어요.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고요. 뭐 요 강의는 초수생 선생님, N수생 선생님들에게 모두 다 필요합니다. 어떤 선생님들 개론 무시하는데 보면은 제가 채점해 보면은 교육과정 A가 점수가 더 낮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선생님 뭐가 어려우세요? 이러보면 다 교육과정 B가 어렵대요. 근데 점수는 실제로는 A가 더 안 나오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N수생 선생님들도 요거 한번 꼭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도 바뀌었고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도 이제 새 거가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교육과정 또 바뀌어요. 그래서 벌써 바뀐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니 바뀐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3호세 누리과정이 뭘 좋다고 그걸 끌어안고 왜 공부하시는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충실하게, 얘가 바이블이에요. 얘가 기본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등대예요. 그래서 공교육기관의 국가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충실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저희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교 수 출신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제 동료들, 제 친구들이 함께 감수하고 함께 본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 출제 문제예요. 요즘에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다음에 출제진 뭐 이런 거 엄청 홍보를 많이 해주던데 저희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지만 모두 합법적인. 왜냐하면 제가 교수 출신이고 쿨하게 학교 그만두고 나왔어요.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서약상 다 지키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모든 문제, 그런 거 무한정 공급해 드립니다. 홍보는 현재 뉴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실전 문제 요거 100제 같이 함께 푸는 것이고요. 키워드 핵심 문장 암기를 하지만 이해한 상태에서 제가 문제 읽는 방법, 답 쓰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뭐 기계적으로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고형에 맞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서술 문장 쓰는 거 선생님들 저하고 많이 공부해 보셔서 아시지만은 서술 문장 쓰는 거 되게 중요해요. 노트 필기처럼 아무렇게나 막 써서는 안 됩니다. 서술 문장 쓰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 충분해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는 저희 유아교육개론 서답형 실전 모의고사 요거 보고, 요거는 이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아교육개론 100제, 유아교육개론 반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실전 모고는 교육과정 A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뭐 200제 뭐 이런 반은 또 교육과정 AB 형태로. 자, 그리고 어제 개강한 문풀 3 요거는 또 교육과정 AB 형태로 이렇게 보고, 논술 실전 보고는 또 논술 형태로 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A 형태로 볼 것이고요. 뭐 다른 많은 문제들 추가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법 개정된 거 이런 것들은 추가 자료를 다 드리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50문제 이렇게 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고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OT를 드리고요. 자, 선생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많은 문제 푸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암기와 문제 푸는 거는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암기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뭐랑 똑같냐면 이번 달에는 채소만 막 먹고 다음 달에는 고기만 막 먹고 다음 달에는 물만 마시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꺼번에 해갖고 점점 다져 올라가게 해야 되고, 지금 합격의 관건이 되는 시기가 왔어요. 7, 8월은 선생님들의 당락을 확실하게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도 7, 8월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도 7, 8월 안 하면 헛일입니다. 헛수고예요. 자, 그래서 7, 8월을 완전히 공부에 매진해서 열심히 하시고 나면 이제 9월에 또 열심히 해야죠. 근데 7, 8월 안 하면 9월에 열심히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정말 힘을 내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부터 유아교육개론 100제 1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